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이요.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고속도로 부분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얘기만 나와도 솔직히 우리는 화가 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대 정권에서 참아보기 어려웠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대놓고 해먹은 놈들도 참 드문데 어떻게 보면 참 보기 드문 놈들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김건희 고속도로만 보면 아, 이렇게도 해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을 보고 참 많이 해먹었다. 무슨 대통령을 무슨 돈벌이 수단처럼 생각했다라고 비난을 했죠. 근데 기껏 해봤자 사업자 선정하고 그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거나, 이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뭐 변호사비를 대납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였죠. 이렇게 대놓고 해먹는 거는 쉽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자기 집 앞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값을 올리고 그리고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야, 참, 이게 무슨 LH공사 비리 직원급 정도밖에 안 되는 일들이 이 대통령 일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참아보기 어려운 곳이죠. 마치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 어느 하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저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어느 이 작은 섬나라 후진 국가에서 쿠데타 이 수괴가 벌이고 있는 짓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해먹는데 그치지 않고 국토부라든지 심지어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 김건희 또는 윤석열 처갓집 식구들의 전횡을 덮어주고 숨겨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 참 가지가지 해먹는구나. 그 말밖에는 제가 다른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해먹는구나.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 빛골 6399님 명박이 때 위성 팔아먹은 거 아닌가요? 글쎄 뭐 위성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있죠. 무궁화 1호 위성을 뭐 헐값에 팔아먹고 어쩌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죠. 예. 그런데 명박이도 고속도로를 땡겨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원 외교한다면서 이명박과 무슨 자기가 사들인 하여튼 뭐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를 엄청 비싼 값에 팔아넘긴 국고에 팔아넘긴 이런 짓들 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긴 했는데 고속도로 라인을 바꾸는 거는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동네 이 국민의힘 이쪽 동네는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저질러 놓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겠죠. 저질렀으면 알았겠지. 그래서 뭔 짓을 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출장 기록을 숨겼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던 국토부 알고 봤더니 진짜 중요한 자료는 쏙 빼돌렸더라라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도로공사의 출장 기록. 도로공사가 이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려면은 계속해서 국토부라든지 또는 지자체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출장을 다닐 겁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출장을 다녔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 출장 기록을 고스란히 숨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른 곳에서 드러나고 말았어요. 아마 국토부는 숨기려고 했는데 도로공사가
눈치 없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인 결과 이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거짓말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50여 건의 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된 것만 지금 30여 건이 넘는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공개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래 놓고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혔네, 뭐 어쩌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속에서 열불이 터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모든 자료 공개한다던 국토부, 실제로 김건희 고속도로 출장 기록은 숨겼더라 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료 기억하십니까? 이 자료는요, 원희룡이 지난 7월 초에 이 인터넷을 비롯해서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와, 웬일이야, 얘들이 자료를 다 공개하게? 자, 이렇게 해서 공개된 자료는요, 모두 50여 건에 달합니다. 원희룡은 엄청 큰 소리를 쳤어요. 국민이 직접 검증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국민으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 그러면서 자료를 전부 공개한다는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자,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서 개인 신상 관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전례 없이 공개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서, 노선 검토 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 전문가 의견 등 자료 일체가 담겨 있고 심지어 PPT 자료까지 공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 말만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았겠네. 진짜인 줄 알았겠네. 자, 그런데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한 50여 건 정도 보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다. 알맹이는 다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자료는 원래는 하나의 자료였는데 이거를 쪼개기를 해서 2개, 3개로 나눈 것 같다 라는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한 자료에 일종의 부록처럼 붙어 있는 자료이거나 하나의 문서였던 것 같은데 이 문서를 2개, 3개로 쪼갰거나 부록만 따로 뗐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되게 많다. 이거 좀 이상하다. 혹은 전체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자료 중에 일부만 공개한 그런 흔적들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터널과 교량의 숫자를 조작한 정황까지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라고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야, 그렇게 숨기고 빼돌리고 그렇게 해서 공개한 자료, 그래 놓고 숫자를 일부러 늘린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도 야, 국토부의 헛발질, 국토부의 거짓말이 눈에 보인다. 그런 지적도 제가 했었습니다. 거짓말도 보인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소영이었나요? 고소영이 옛날에 무슨 핸드폰 선전할 때였나요? 거짓말도 보여요라고 했던. 예. 근데 지금 국토부의 지금 행태를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인다, 딱 걸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 알맹이가 빠진 게 많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 자료를 전체 공개한다라는 자료예요. 국토부가 공개한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한준호 의원이 보세요, 나 이거 갖고 있어요 라고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 딱 걸린 거다라고 밖에는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자, 이렇게 알맹이가 빠진 국토부 자료,
자, 그러다가 딱 걸렸지요. 딱 자료가 빠졌다라는 것이 걸렸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없다. 특히 도로공사 측이 이 국토부 쪽에 협의를 요청한다거나 또는 도로공사 측이 자료를 보낸 것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련된 자료가 없더라. 아니, 도로를 만드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로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도로공사잖아요. 이 도로공사에서 국토부에 자료를 보낸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자료가 같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이게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는 국토부가 보낸 자료만 가지고는요, 사실 이게 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도로공사에서 국토부에 보낸 뭐 협의 요청 공문이라든지 또는 도로공사가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라든지 또는 실제로 출장을 가서 만나면서 대화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요, 상당 부분 누락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가 나왔죠. 자, 도로공사가 국토부에 출장을 간 기록입니다. 작년 5월 24일,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하고 난 직후부터, 자, 이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가 들통이 난 6월 13일, 그러니까 6월 13일부터 얘들이 이제 그 활동을 거의 끊었더라고요. 자, 5월 23일부터 작년 5월 24일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약 13개월, 날수로 치자면은 약 680일 정도 되는 이 날 동안에 이렇게나 많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출장이 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도 작년 5월 23일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모두 44회 출장을 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거는 도로공사가 국토부에 출장을 간 내용이에요. 거꾸로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간 거라든지 국토부가 뭐 양평군 혹은 하남시 등등과 만난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도로공사가 자신들이 참여한 출장 기록만 포함한 거예요. 이게 총 44회, 13개월 동안 44회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4회 정도 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9일당 1회, 열흘당 한 번 정도씩은 도로공사에서 국토부를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국토부가 도로공사를 간 것이라든지 또는 양평군이나 하남시가 도로공사 혹은 국토부를 찾아간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약간 387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90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총 44회 나눠보기 해보세요. 9일당 1회 정도 출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잖아, 도로공사가 출장을 간 거고요. 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부가 출장을 간 거라든지 양평군이나 또는 하남시가 출장을 간 거,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이 숫자는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뭐 숫자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공사가 국토부하고 출장을 간 것이 이 정도라면 글쎄요, 적어도 한 주에 한두 번은 다 만났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기록인 겁니다. 자, 문제는 이 44회의 이 출장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출장 기록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5월 26일부터 주요 출장 기록이 나오던데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 답사. 그러니까 서울과 양평을 뒤져봤대. 그래서 최적 노선대 선정을 위한 노선 현장 답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양평군.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및 교통 분석 보고. 자, 이거는 거의 일주일에 작년 9월 22일과 작년 9월 29일 일주일 동안 2번에 걸쳐서 출장이 동일한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보고, 그 이후에 그 국장급 이상 그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보고,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2번의 출장이 진행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요 출장 기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11월에는요,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 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보고하러 갔었답니다. 대안 노선 보고. 즉, 김건희 고속도로 라인을 보고를 한 거죠. 원안이 아니라 대안을 보고하러 간 겁니다. 김건희 라인을 보러, 김건희 노선을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이게 작년 11월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출장 기록은 더 많이 있어요. 올해 5월까지 직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만 살펴보면 최종 노선 보고, 노선 관련 협의, 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 답사, 현장 점검 관련 보고, 사전 협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대략 살펴본 것만으로도 44회 중에 한 20회 정도는 노선 관련, 특히 김건희 노선을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건희 라인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최종 노선, 대안 노선, 최종 노선, 양평 노선,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그죠? 이걸 쭉 해보니까 보세요.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벌써 6회잖아요. 근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이 한번 몇 회가 될까요? 그냥 9회 정도 돼요. 제가 대략 대충 이렇게 급하게 끌고 모은 것만 이렇게 20여 회 가까운 출장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꼼꼼히 뒤져본다면 더 많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국토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숨겼습니다. 국토부가 사실 이렇게 자료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당장 엊그저께도 하나가 걸렸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대안 노선 가운데, 그러니까 김건희 고속도로 가운데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일가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국토부.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대안 노선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만 보면은 나들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옆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바로 이 옆쪽에 남양평 IC가 있는데 이 부분만 싹 잘랐어. 싹 잘랐지. 아주 이거는 교묘하고 약간 좀 야비하다라고 밖에는 제가 볼 수 없어요. 야비한 행동이죠. 진짜 야비한 거야, 이거. 야비한 거. 자, 그리고 여기가 김건희 일가 땅이에요. 여기가 김건희 일가 땅.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국토부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이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쯤에 또 다른 최근에 새로 발견된 땅도 있죠. 자, 이런 부분까지 다 숨겼어. 그리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얼마 정도 떨어져 보입니까? 먼 데가 한 500m, 가깝게 계산하면은 그래서 몇십 미터가 채 안 되는
이런 가까운 거리 누가 봐도 가깝죠. 이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정도면 붙었다, 바로 옆에 붙었다라고 밖에 말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는 뭐라고 얘기했다? 1.9km나 떨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뻥을 치더니 고속도로와 거리가 1.9km나 떨어져 있다라고 뻥을 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직접 가서 보면 누구나도 뻔히 아는 건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공무원이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글쎄, 저는 이런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다 징계감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종점 부근에 나들목이 없다고? 왜 없어? 에? 왜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국토부 관련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관련 토지 옆에 남양평IC라고 있다는 게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무슨 짓을 했다? 김건희 땅하고 고속도로하고의 거리가 1.9km나 떨어져 있다고 또 거짓말을 해. 참. 이러고도 공무원인가요? 이 공무원은요, 국민들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참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슬프네요. 자, 보시지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1.9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게 1.9km 떨어진 거 맞나요? 이게 1.9km 떨어진 곳인가요, 이게? 여기서는 또 고속도로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뻥치더니 여기서는 1.9km나 떨어져 있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국토부의 거짓말이 몇 건? 3건이 걸렸습니다. 그죠? 출장 기록 숨긴 거, 진출입로가 없다고 거짓말 친 거, 1.9km나 떨어져 있다고 거짓말 친 거. 자, 그뿐만이 아니죠. 국토부는 정말 대놓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터널과 대체로 보면은 김건희 노선은 경제성을 부풀리고 원래 노선, 원하는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조작질이 행해졌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쭉 보여드리기도 했죠. 보시다시피 이 자료는 보면은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고요. 요거는요, 평가서 초안입니다. 여기에 각각 교량과 터널이 몇 개씩이라고 돼 있나요? 보시다시피 터널과 교량 숫자가 그때 다릅니다. 처음에는 15개, 16개, 15개, 9개라고 하더니 평가서 초안에 가면 26개, 19개로 확 늘어납니다. 심한 경우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터널 숫자와 교량 숫자가 이렇게 또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경우는 이 경제성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교량과 터널 숫자를 늘리고, 김건희 노선 같은 경우에는 터널과 교량 숫자를 일부러 줄였다. 그래서 경제성이 더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김건희 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그러니까 강상면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작을 근거로 해서 나온 얘기인 거죠. 실제로 진실을 비교를 해보면 원안이 김건희 안보다 무려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야 돼. 아니, 보세요. 터널 교량 합쳐서 23개,
김건희 고속도로는 터널 교량 합쳐서 46개, 딱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원하는 터널 교량이 더 많고 김건희 강상면안이 터널이 더 적은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구라죠. 여기까지 이미 4가지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거짓말한 것이 무려 4가지에 달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토건족들이 나라를 망친다. 토건족들이 워낙에 해먹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권력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해먹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 토건족들을 통제해야 되는 건설부, 건교부, 교통부 이런 데서도 토건족들하고 야합해가지고 토건족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국민들을 우롱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은 물론이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해왔는데 진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토건족들이야 그래요. 아주 좋게 해석을 한다 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했다 칩시다. 그런데 국토부는요.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짓이 이런 거짓말입니까? 김건희를 위해서 뭐 살고 싶은 게 이 국토부 공무원들인가요? 갈아치워야 될 이 공무원들 중에 이 국토부도 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싹 갈아치워야 된다. 법무부 싹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그 재경부 모피아들을 싹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국토부도 갈아치워야 되겠고요. 군대도 싹 갈아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관료 사회가 전반적으로 싹 갈아엎어져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부패한 자들만이 좋은 자리에 가고 국민들로부터 비싼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바른 말하고 절대 자기 욕심을 체질적으로 자기 욕심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직이나 언론이나 이런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약삭 빠르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른바 교원 영색, 새치 혓바닥으로 국민들을 속여먹는 자들이 출세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더럽고 안 입고 온 세상이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더럽고 안 입고 온 꼴은 좀 안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삭 바르고 새치 혓바닥 놀려서 자기 이익 챙기는 자, 공익을 팔아서 출세를 챙기는 자, 권력을 남용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아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는 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장난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자, 그들이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라사대님 들어오셨고요. MBC님 오셨네요. 레몬티님 오셨습니다. 우라통 터져서 미쳐요 라고 하셨고요. 정혜숙님, 모든 기관이 골다공증 걸렸다고 하셨고요. MJKM님, 맞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연수님, 국토부가 아니라 구토부라고 하셨네요. 국토부가 아니라 구토가 나는 부서, 구토부. 아, 좋네요. 국토부가 아니라 구토부. 진짜 구역질 나는 그런 데입니다. 그죠? 자, 우금치님 오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가겠습니다.